눈을 보세요. 그게 진짜 춤이에요. 그녀의 속삭임이 귓가에 닿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우리, 어두워진 조명, 그리고 라틴 음악의 리듬. 그녀의 손끝이 제 등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고 심장은 박자를 잃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깊은 눈빛 속으로 빠져들었고 우리 사이를 채운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뜨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온몸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반전에 놀라실 겁니다. 제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제 이름은 강도윤입니다. 38살 서울 외곽의 중고차 영업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말조차 사치였을지 모릅니다. 회사에서 제 존재감은 거의 없었고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도 저는 늘 구석에 조용히 앉아 술잔만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제게 말을 걸어도 적당히 맞장구만 치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결혼 12년 차였던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내 하나영이 짐을 싸며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자답지 않다고, 매력도 없고 존재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도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이혼 서류는 내일 보내겠다는 말과 함께 문이 닫혔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유튜브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남자의 매력을 되찾는 방법에 대한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헬스, 패션, 화술, 그리고 댄스 스포츠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댄스 스포츠? 제게는 완전히 낯선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춤을 추는 남자들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신감, 존재감, 그리고 매력. 제게 없던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혹시 저도 변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댄스 학원을 검색했습니다. 개인 레슨이 가능한 곳을 찾았고 라디앙스 댄스홀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완전 초보라고 말하며 레슨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친절하게 가능하다고 말했고 저는 그날 저녁 7시에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이렇게 더디게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6시 50분, 저는 라디앙스 댄스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2층 건물의 유리문 너머로 은은한 조명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반짝이는 나무 마룻바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 그리고 부드러운 재즈 음악.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설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거울 앞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단발머리, 우아한 목선,
그리고 깊은 눈빛. 검은색 댄스복이 그녀의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윤서희라고 소개하며 레슨을 담당하게 될 강사라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58쯤 되어 보였지만 그 어떤 젊은 여자보다 기품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수년간 춤을 춰온 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처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긴장하는 게 당연하다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사실 춤을 한 번도 춰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며 자신의 리드만 따라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마룻바닥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색하게 선 저와 자연스럽게 제 앞에 선 그녀. 그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댄스 스포츠가 단순히 발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호흡하고 교감하는 것이며 두 사람이 하나의 리듬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제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왼손과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은 제 어깨에 올렸습니다. 제 왼손은 그녀의 허리에 가볍게 올리되 너무 세게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고 갑자기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느린 왈츠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엉망으로 발을 헛디뎠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는 순간 그녀가 말했습니다. 힘을 빼라고, 너무 긴장하면 춤이 딱딱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어깨를 살짝 눌렀고 그 작은 터치만으로도 제 몸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춤은 몸으로 말하는 언어이며 지금 우리는 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다시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조금 나았습니다. 발은 여전히 꼬였지만 그녀의 리듬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까워지는 숨결, 떨리는 손끝,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 그녀는 제가 잘하고 있다며 처음 치고는 정말 빨리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제 오랜 열등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나며 했던 그 말들이 이상하게도 그녀 앞에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다음 시간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몸을 풀라고 말했습니다. 탈의실로 가며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윤서희.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춤 수업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레슨 이후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라디앙스 댄스홀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 곧바로 달려가는 그곳이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무기력한 하루도,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외로움도 그곳에 가면 잊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를 만나면 모든 게 의미 없어졌습니다. 2번째 레슨 날 윤서희 선생님은 기본 스텝을 가르쳤습니다. 왈츠의 박스 스텝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었지만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연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 발은 자꾸 꼬였고 리듬은 엇박자로 흘렀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발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고 했습니다.
춤은 발로 추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추는 것이며 상대방의 움직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음악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제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바른 자세를 잡아주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등줄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어깨를 펴라고, 턱을 살짝 들라고, 그리고 힘을 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지시를 따랐고 신기하게도 발이 덜 꼬였습니다. 세 번째 레슨 때는 턴을 배웠습니다. 여자를 회전시키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돌았습니다. 치마가 살짝 펄럭이며 우아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라고 직접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회전을 유도하려 했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순간 우리 몸이 밀착됐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려는 순간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좋은 반응이었다고 했습니다. 파트너를 놓치지 않으려는 본능이 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레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하나하나 동작을 교정했습니다. 팔의 각도, 손목의 방향, 시선의 높이,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팔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올 때마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교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레슨이 끝난 후 그녀가 물었습니다. 왜 춤을 배우기로 했냐고, 무엇을 찾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았다고, 매력없고 존재감 없는 남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변하고 싶었다고, 춤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춤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건 스텝이 아니라 자신감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자신감, 제게 가장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녀와 춤을 췄습니다. 어느새 제 몸은 음악에 자연스럽게 반응했고 스텝은 부드럽게 연결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시선은 단단했습니다. 턱은 자연스럽게 들려 있었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제게 말을 거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고, 운동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춤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중고차 영업소 직원이 댄스 스포츠라니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제 변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레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녀가 거울 앞에서 제 자세를 확인했습니다. 왼손의 위치를 조금 올리고 오른쪽 어깨를 살짝 뒤로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고쳤습니다. 음악이 흘렀고 우리는 왈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턴도 매끄러웠고 리듬도 완벽했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남자의 리드가 보여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리드. 그녀가 늘 강조하던 단어였습니다. 춤에서 남자는 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그게 리드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리드는 단순히 동작을 먼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이끄는 것, 그게 진짜 리드였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움직임에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모습이 아니라 떳떳한 남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가 떠나며 했던 그 말, 매력 없고 존재감 없다던 그 말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혼자 남아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3주 전의 강도윤이 아니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당당했고 우아했으며 무엇보다 살아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그녀 덕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윤서희. 그녀는 제게 춤만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감사함인지, 존경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그 한 시간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레슨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녀가 저녁 9시에 오라고 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의 그룹 레슨이 끝나고 나면 홀이 비어 조용히 연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홀에는 그녀 혼자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명이 좀 더 어두웠고 음악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춤을 배워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룸바라는 춤이었습니다. 사랑의 춤이라고, 라틴 댄스의 정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왈츠보다 훨씬 더 가까워져야 하고 눈빛의 교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음악을 틀었습니다. 느린 라틴 리듬이 홀을 채웠습니다. 왈츠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관능적이고 더 깊었습니다. 그녀가 제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서야 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룸바는 왈츠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고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밀착된 자세였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룸바는 발이 아니라 몸 전체로 춘다고, 특히 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눈을 보세요. 그게 진짜 춤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었습니다. 거기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고독, 외로움, 그리고 억눌린 열정. 그녀도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렀고 우리 몸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그 순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목덜미로 올라왔습니다. 자세를 교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손길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제 손도 그녀의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건 춤의 일부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곡이 끝났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잘했다고, 룸바는 어려운 춤인데 제대로 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좋은 파트너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 손길, 숨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춤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레슨 날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시선이 자꾸 엇갈렸습니다. 레슨을 시작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정확하게 지시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레슨 중간 턴 동작을 연습하다가 제가 실수했습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아 그녀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멈췄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를 꼭 안고 있는 두 사람.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음악도 시계 소리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 존재했습니다. 키스는 길었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그 순간에 쏟아냈습니다. 거울 속에 우리가 보였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왔고 제 손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춤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교감이었습니다. 키스가 끝났을 때 그녀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매력적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제게 매력이 없다고 했던 그 말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다고,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인은 그저 기회를 준 것뿐이라고,
변한 건 제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댄서와 학생이라는 관계를, 나이 차이라는 경계를, 모든 것을 넘어섰습니다. 홀의 조명은 어두웠고 음악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비췄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학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몸은 뜨거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그녀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 손길, 속삭임,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제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을 떠올리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동료들이 요즘 왜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이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는 개인 레슨 외에도 자주 만났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거나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젊은 시절 프로 댄서를 꿈꿨지만 가족의 반대로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했지만 남편과는 오래전에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춤만이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기력했던 결혼 생활, 아내에게 버림받은 상처, 그리고 춤을 통해 다시 찾은 삶의 의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한 거라고,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그룹 레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개인 레슨을 받으려 갔지만 그녀가 그룹 레슨에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춤춰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룹 레슨에는 6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새로운 남자 회원이라며 반갑다고 했지만 눈빛은 호기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레슨이 시작됐습니다. 파트너를 바꿔가며 춤을 춰야 했습니다. 다른 여성 회원들과 춤을 출 때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춤추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 회원과 춤출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여자 회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과 저녁마다 개인 레슨을 받는다고, 항상 둘이 붙어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난다고, 뭔가 수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레슨이 끝난 후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고,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다고, 우리가 행복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불안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평소처럼 레슨을 받으러 갔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서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처 하나영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나영은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댄스 학원이냐고 소문 듣고 한번 구경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희 선생님이 나서서 물었습니다. 레슨 등록하러 오셨냐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러 왔다고, 특히 전 남편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윤 선생님은 저와 하나영을 번갈아 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하나영이 그녀를 훑어봤습니다. 위아래로 천천히 시선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다고, 흥미로운 조합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자기 전 남편이 매력이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취향이 독특한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윤 선생님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하나영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나가면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재미있게 지내라고, 소문 안 나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혔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처가 그런 사람이라고, 일부러 찾아온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레슨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하나영의 등장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평판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날 밤부터 하나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심하다는 말, 흥미로운 조합이라는 비웃음.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녀가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저에게 의지하는 걸까요?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녀에게 저는 그저 학생일 뿐인 걸까요? 그날 밤의 일도 순간의 감정이었을까요? 20살 차이 나는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일로 놀랐을 거라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레슨에 올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레슨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옳은 건가? 우리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건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걱정된다는 말, 무슨 일 있냐는 물음, 연락 달라는 부탁. 하지만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녀를 만나면 또다시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예전의 제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무기력하고 존재감 없고 매력 없는 남자.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춤을 추지 않으니 어깨도 다시 구부정해졌습니다. 시선도 바닥을 향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문자가
20통도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읽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같이 이야기하자고, 혼자 끙끙 앓지 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영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냐는 말. 그 말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녀의 눈빛, 손길, 속삭임. 그 모든 것이 거짓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한 건 그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다칠 수 있다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았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버림받을까봐, 다시 상처받을까봐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망치는 것도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그녀에게도 저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이든 함께 마주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고,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올 수 있냐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심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 저는 라디앙스 댄스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눈빛도 보였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전처가 했던 말 때문에 혼란스러웠다고, 우리 관계가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나이 차이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든 게 두려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깨달았다고, 그녀 없는 하루가 얼마나 허전한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춤을 추지 않으니 다시 예전의 무기력한 제가 되더라고, 그게 너무 싫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제 마지막 춤이라고, 더 이상 다른 파트너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도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그녀와 함께 춤추고 싶다고, 그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말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았다고,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오지 않던 날들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홀에 혼자 있으면 계속 입구를 보게 됐다고, 혹시 들어올까 기다렸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도 두려웠다고, 이 나이에 20살 어린 남자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을 다시 살게 했다고, 춤이 아니라 삶 자체를 되찾게 해줬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었다고, 서로를 비춰주는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이 내 마지막 춤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그 미소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당신이 날 다시 살게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체온과 심장 박동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공백이 무색하게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춤을 췄습니다. 왈츠를, 룸바를, 탱고를 췄습니다. 어느 때보다 완벽했습니다. 호흡이 맞았고 리듬이 일치했습니다. 거울 속에 우리는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레슨이 끝나고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에 지역 댄스 대회가 열린다고 함께 출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대회라니 제가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자신이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다고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어떤 대회든 도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 변화의 중심에 그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고 존재감 없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한 사람의 남자였습니다. 대회 준비는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일 저녁 학원에 가서 연습했습니다. 탱고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탱고는 두 사람의 교감이 가장 중요한 춤이라고 했습니다. 격렬하면서도 우아하고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춤이었습니다. 연습은 힘들었습니다. 탱고는 생각보다 복잡했고 정확성을 요구했습니다. 발의 각도, 시선의 방향, 상체의 기울기,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수없이 실수했고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습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룹 레슨 회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 대회에 나간다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찮을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였지만 점점 무감각해졌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였지 남들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대회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실수하면 어쩌나 그녀에게 피해를 주면 어쩌나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낸 문자를 읽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우리가 함께 춤추는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대회장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출전자들은 모두 화려한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댄스복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셔츠와 바지, 그리고 반짝이는 구두. 거울을 보니 낯선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머리를 올려 묶었고 화장은 평소보다 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자신감 넘치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관객석이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길만으로 긴장이 풀렸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탱고의 강렬한 리듬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리드를 했습니다. 그녀가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호흡했습니다. 스텝을, 턴을,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연습했던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관객들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 미소,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리듬. 그 순간 세상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나이도, 편견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춤만 있었습니다. 마지막 동작을 마쳤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관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과는 3등이었습니다.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만 잡고 걸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서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윤서희라고.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춤,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춤에서 시작됐습니다. 춤을 배우러 간 그날, 그녀를 만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매력 없고 존재감 없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당당한 한 사람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나이 차이를 말하고 수군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시선보다 우리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춤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밤의 왈츠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디앙스 댄스홀에서, 무대 위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함께 춤을 춥니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58세 댄스 강사와 38세 중고차 영업사원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의 왈츠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